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 내용은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까 합니다.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거나 할 때에 내 스스로를 자책하는 것을 양심의 가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사례를 몇 가지 들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면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 면장이 바람을 피우다 얼마나 더 심하게 피우게 됐느냐면은 여자까지 집으로 데려올 정도로 바람을 심하게 피우게 됐답니다. 그래서 면장이 여자를 데리고 올 때에는 큰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데려갈 수 없거든요. 본부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면장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참 그것을 감수를 하면서 데리고 왔는데, 본부인이 막 그냥 화를 내고 잘못할 줄 이렇게 하랬다는데, 오히려 그냥 데리고 온 여자한테 떡도 해준다, 고기도 사준다, 아주 귀한 손님 대접하듯이 이렇게 잘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반대 형상으로 이렇게 하니까 어떠신지 처음에 납득이 안 가서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내본 거예요. 그것도 그냥 한 보름 이상까지 지내도 한결같이 그렇게 데리고 온 여자한테 잘하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 남편은 잠을 자는데도 미안해서 본부인 방에 가서 자려고 그러면 뭔 소리나 당신이 좋아하는 여자가 방에 가서 자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이거 잘못된 것이 아닌가, 또 이상하게 부인을 오해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자기 본 부인이 거기 무슨 이게 머리가 어떻게 된 건가, 원래 작은 여자를 데리고 오면은 무지하게 싸우게 되는데, 반대 형상이 가니까 본부인이 뭐가 정신적인 뭐가 이상하게 된 거 아니,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름 이상 한 달 이렇게 가도 한결같이 이게 잘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들어온 여자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여자도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자기로 인해 가지고서 한 집안이 참 파탄이 될 이런 상황인데, 본 부인이 이걸 귀한 손님 한테 자기를 이렇게 대해주니까, 내가 이렇게 훌륭한 집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 가정을 깨면은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같이 들어온 여자도 보통 결심하고 들어왔겠어요? 본 부인이 가만 안 있을 건데. 이래가지고서 이 여자가 나가게 된 거예요. 나 여기서 도저히 양심상 있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러다 이 면장도 본 부인이 진심에서 이렇게 한 걸 알게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잘못을 깨달아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됐다. 자기 양심의 가치를 느껴가지고. 그래서 이 본 부인은 왜 그렇게 잘했는가? 참 똑같은 여자 입장에서 본 부인도 있는데 이렇게 자기 남편하고 들어올 때에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들어왔거든요. 이거요. 원 주인은 본 부인인데, 그러면 똑같은 여자로서 여자는 얼마나 사주팔자가 박복해가지고 그런 참 괴로움을 감수하면서 들어왔을까? 이래가지고서 오히려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 이렇게 해가지고서 남편도 감동을 시키고 여자도 감동시켜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더군다나 면장하면 면에서는 되게 어른하냐고
모범에 대한 이런 적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듣고서, 야, 이거야말로 진짜 산 교육이다. 응? 그래서 지금, 이거 흔히들 지금 바람을 많이 피워가지고 이혼하는 일이 좀 많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40% 정도 이혼을 한다는 거. 근데 그것이 한국이 또 이혼율이 세계 때 1위를 하네. 예? 그래가지고서, 예,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전부 다 이해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이 이제 바람 핀 것을 아내가 이렇게 이제 또 이해를 하고, 아내가 이제 바람을 핀 것을 또 남편이 이렇게 감싸서 이해를 하면은 이것이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뭐 이거 바람 핀 걸 가지고서 그냥 막 싸우고 이렇게 하다가 그것 때문에 막 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그 남편이 바람을 피다 이제 저기 해가지고서 이제 저기도 이제 그 여자까지 이제 데리고 왔는데, 제가 또 잘 아는 사람이요. 데리고 왔는데, 그 시어머니야 뭐 시숙한테 어떻게 여자가 얘기를 잘 했던지 간에 그냥 본 부인은 이제 버리고 다시 들어온 여자를 갖다가 본 부인으로 앉히려고 시어머니 그 시숙까지도 이렇게 한통속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3남매를 뒀는데 다 이제 20대가 넘으면 장성한 이런 저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 본 부인이 그냥 막 그 잔소리를 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하고 그냥 막 대들을 막 집어 던져가지고 그냥 막 몸이 다칠 뻔한 것도 여러 번 있고 이런 적인데, 이제 이걸 창피해서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식전에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걸 제가 잘 알으니까. 그래서 아저씨, 나 이거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이혼을 해야 되겠는데, 이혼하기 전에 아저씨한테 한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 제가 하는 얘기가, 여자라는 것은 3종의 덕이 있습니다. 3번을 따라야 할 도가 있다 그랬어.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친정에서는 친정 부모를 따르고, 시집 가서는 남편을 따르고, 또 이제 자식을 낳아서는 이제 자식을 따른다 그랬다. 이게 이제 3종기덕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아주머니는 이제 장성한 3남매가 있으니까, 현재 나이로 봐서는 자식을 따라야 할 그런 입장에 돼 있다. 근데 지금 아주머니가 이혼을 한다고 해서 아주머니가 잘못했다고 나무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머니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몇 가지 한을 심어줍니다. 첫째, 자식한테 한을 심어줍니다. 이혼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 자식은 나를 낳아준 친어머니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아무리 좋은 남자한테 시집을 가서 참 왕비 이상으로 다 호강을 하고 살더라도, 이 철벽이라는 건 끊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뱃속에서 난 자식에 대한 그 생각은 어디를 가더라도 그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식도 역시 그렇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아주머니가 이혼을 하고 이제 시집 간다고 그래가지고 나이가 지금 많으니까 총각 같이 시집 갈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호라비한테 가야 되는데, 바람 핀 걸로 따진다면은 그 호라비도 이제 바람 핀 사람이요. 먼저 본 부인을 거쳤으니까, 총각이라는 모르지만. 그럼 바람 핀 걸로 따진다면은, 원 남편이 낫지 않느냐. 자식까지 있으니까. 그러고, 이 몸이 잘못하는 건 몸의 병이요. 마음의 잘못하는 건 마음의 병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에서 마음의 병은 정신병이거든. 그 예를 들어서, 아주머니, 가족 중에서 자식이나 남편이나 시부모가 몸이나 마음에 병이 들었어. 그 병이 든 건 다 잘못해 드는 거 아니야? 몸의 병들, 마음의 병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보호자가 이걸 갖다가 같이 이제 헤어진다면은 이건 안 되지 않느냐? 잘못한 건 묻지도 안 하고 병원 가서 응급 치료하고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렇게 일단 이 정신병도 몸에서 오는 정신병이 있고 마음에서 오는 정신병이 있다. 그게 이 남편은 마음에서 오는 정신병이다. 그게 마음에서 오는 정신병이 뭐예요? 내 마음을 억제하지를 못해가지고 여의도덕을 지킬 때 지키들 못해가지고서 예의 벗어나니라고 도리에 벗어나. 이게 정신병자가 그렇죠. 몸에 오는 정신병자도 예의 도리 벗어나가지고 그냥 막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옷을 다 벗어 자치고 막 욕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몸에서 온 정신병을 생각해보라고.
그럼 몸에서 온 정신병은 다 이해를 하지 않느냐? 이게 그 환자라고 생각해가지고 또 이해를 하면서 그걸 보호자는 치료하러 병원에 이렇게 이제 보내고 이렇게 하듯이. 근데 마음에서 온 정신병, 그 몸에서 온 정신병 똑같은데 아주머니가 보호자 아니냐? 그러니까 보호자라면은 그것을 치료하는 것이 보호자 입장이 아니라. 그러고 잘못을 했으면 잘못한 그 사람이 그 대가를 받는 거고, 환자도 고통을 환자 스스로가 받는 것이지 그 가족이 받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불쌍한 거다. 남편이 정신병자와 같으니까. 그리고 사람이라는 건 누구나 다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 남편이들 마음이 편하겠느냐. 그렇게 굉장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참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첫째, 자식들한테 한을 심어주지 않아요.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남편이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어.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정신 차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앞으로 잘 살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 방법을 해보라고. 그러면서 무조건 또 지가 얘기가 옳다고 알겠으나 아주머니가 잘 판단해서 생각을 해보라고. 어쨌든 뭐 바람핀 걸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해서 그렇다면은 호라비한테 옛날 이제 또 시집가게 되니까 그것도 바람핀 건 마찬가지니까 아무래도 자식 있는 남편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잘 알았어요 그러더니 진짜 안 헤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 남편이 이제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양심이 이제 가치가 느꼈던 것 돼가지고서 새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지금 아주 그렇게 잘 살 수가 없어요. 그 여자는 또 어디 사장까지 됐다고 뭐 이런 또 뭐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그 원수라고 하는 것도 그 우리가 이제 바르게 보면은 원수가 이 세상에는 없어요. 왜 원수가 없느냐? 나를 해치는 사람을 원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멀쩡한 사람한테는요 돈살을 줘가면서 저 사람 욕하고 해치라고 해도 안 해. 법이 있고 양심이 있으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돈도 받지도 않고 쌀도 받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그냥 잘못 없는 사람을 해치고 막 욕을 하면 그건 정신병자 아니오. 예? 법도 있고 그기 때문에 처벌도 받고 막 이렇게 또 상대방이 또 피해볼 줄에 가만히 있어서 가족들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하는 게 진짜 이게 정신환자다 이거요. 예? 그 때문에 성인은 잘못하는 사람을 정신병으로 본 거예요. 정신환자를 봤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어떻게 그냥 정신병자가 아니고 그냥 이런 제가 생각하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이냐. 정신병자가 치료하는 사람, 원수같이 속썩 이는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 없잖아요. 이게. 그걸 치료하는 사람. 그 치료하는 사랑이 이쁘고 아름다워서 사랑하라는 게 아니요. 그 자식이 이쁜 일만 하고 착한 일만 하고 옳은 일만 하면 이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근데 대자의 사랑, 큰 대자 사랑하자. 그것도 대비의 사랑이 있어. 크게 슬퍼하면서 그 자식이 속시기 못된 일만 하니까 크게 슬퍼하면서 불쌍한 마음으로 올바른 사람 만들라고 치료하는 사람. 근데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니 치료하는 사랑을 하는 것이지 또 이쁘고 아름다운 사랑이 불쌍해서 슬프고 불쌍해서 치료하는 사람. 그것이 이제 대비 사랑,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성인은 이렇게 바르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바람을 폈다, 아내가 바람을 폈다 하는 것은 이게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가 미운 사람이 아니잖아.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잘못되면 자기가 받지 대신 가족이 받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쁘면은 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 선생하고 제자하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빠. 그럼 다 잘못이거든? 그러니까 누가 더 잘못이냐? 선생이 더 잘못인 거예요. 제자는 배우는 입장이고 부족한 게 많으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선생은 모범이 될 사람이 결과가 나쁘면은 선생이 더 나쁜 거 아니오? 응? 그렇잖아요? 선생이라는 그 명분을 상실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누누이 이제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은 소크라테스가 이제 4대 성인에 들어간 분인데 그분이 한 얘기가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딴 성인은 안 한 그런 말씀을 하셨어. 딴 성인은 다 착한 일을 하라, 옳은 일만 하라 이랬더니 이분은 또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어진 아내는 훌륭한 남편을 만들지만, 지금 착한 아내는 훌륭한 남편을 만들지만 악한 아내는 철학한 남편을 만든다 그랬어. 이 얘기는 말해 반대적인 얘기요. 악한 부인이 철학가면 성인을 만든다 그 얘기요. 착한 아내는 그냥 보통 훌륭한 사람을 만들지만은
근데 이게 기가 막힌 얘기거든요. 이 뜻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소크라테의 질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착하고 바른 일이라는 것은 금은보화나 다이아몬드나 곡식과 같아. 우리 먹을 수 있는 곡식 같고, 악한 일이라는 것은 독초 열매나 독버섯이나 썩은 탭이나 인분과 같은 걸 다 세상 사람이 싫어하잖아. 악을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인분, 독초 같은 거 싫어하는 거 똑같거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썩은 팁이나 인분이 금은보화나 다이아몬드보다 더 큰 보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이런 이치를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한번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떻게 해서 썩은 팁이나 인분이 금은보화나 다이아몬드보다 더 큰 보물이 될 수가 있느냐. 이건 도저히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거다란 말이에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이걸 어떻게 깨달았냐면, 썩은 팁이나 인분을 농부가 거름으로다가 이걸 사용을 하면 풍성한 곡식을 수확하게 되거든요. 가을에. 그러면 곡식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금은보화나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살지만은 곡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썩은 팁이나 인분이 금은보화나 다이아몬드보다 더 큰 보물이 될 수가 있다. 우리는 이걸 우리가 바르게 쓸 줄 알아야 된다. 선도 악도 바르게 이게 잘 쓰게 되면은 오히려 약이 되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약을 하고 있는데, 한약에도요, 독약으로 쓰는 그 약이 엄청 많아요. 금방 먹으면 죽는 비상 다 아시죠? 비상독의 약으로 쓰는 거예요. 그것도 초우, 불 이런 거 참 이게 엄청 독한 약이거든. 이걸 그냥 보통 사람은 그냥 죽어. 병이 치료하기는커녕. 그런데 환자가 먹으면 살아.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살들 못해. 아무리 인삼노경이 좋아도 거기에 맞지 않게 쓰면 말이야, 고혈압 환자에 인삼노경 쓰면 큰일 나거든. 그것도 극약이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인은 모든 것을 선악 모두를 선생님으로 알고 이걸 보물로 알고 이걸 쓸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거든. 그래서 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렇잖아요. 실패가 어떻게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가 있어. 이게 반대적인 얘기지만은 실패를 함으로써 왜 실패한 것을 배우게 되니까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잘못함으로써 양심을 가책을 느낌으로써 내가 잘못하면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롭다. 양심을 가책을 해서는 안 될 거다. 이게 병이다. 나는 즐겁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내 마음의 괴로움은 이게 뭐하느냐. 억만금을 준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괴로우면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 지금 이거 지금 방송에 떠들고 있는 저기도 그래서 그분이 돈도 적은 거 다 이거 엄청난 돈이 많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거 봐 이게 문제가 터져가지고 지금 행복한 거냐고 지금.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선악을 바르게 선생님으로 알고 쓸 줄 알고 이렇게 하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행복한 이제 생활을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또 한 번은 이제 속썩이는 이제 형제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 동생이 말도 못하게 소신이 맨날 바깥에만 나돌게 다니고 노름이나 하고 싸움이나 하고 그래서 그 형이 막 두드려 패고 달래고 이래도 말 안 듣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이제 반발을 하는 거예요. 예? 막 두드려 패고 막 이제 이렇게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하루는 작전을 바꾼 거예요, 형이. 그래서 항상 늦게 들어오고. 그럼 12시에 들어오면 12시까지 그냥 대문에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제 동생이 들어오면, 어디가 너 밥은 굶질 안 했느냐? 고생은 안 했느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반대로 다니냐. 처음에는 막 나무라고 그러더니. 그런 게 이제 이 동생이 생각할 때, 형이 망령이 났나? 처음에는 나 이렇게 나무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밤늦게까지 여기서 대문 앞에서 이렇게 가나 했어. 근데 한두 번은 이제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 아니, 보름 이상을 그냥 잠도 안 자고 그냥 늦게 들어오면 다 대문에서 서서 그렇게 하네? 그래서 이제 그때서 이제 본심이 그걸 알아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달은 거예요. 양심이 가책을 느껴가지고 형이 동생을 위해서 한 피 줄긴 동생을 위해서 12시간 넘도록 그냥 잠도 안 자고 서 있는데 또 들어볼 때 일찍 들어서 잠 잘 때도 시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걱정이 돼서 이렇게 했을까. 처음에는 막 나무랄 때는 나를 미워서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진짜 이게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 스스로가 양심을 가책을 느껴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또 양심을 가책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 그것도 못 느끼는 사람도 더 큰 문제예요, 이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운전을 배우고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나는 것보다 운전을 안 배운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사고 난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운전을 하다 사고 난 건 이 사람은 다시 고칠 가능성이 있지만 운전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자동차를 사가서 운전하다가 사고 난 사람이 계속 운전하게 되면 이건 진짜 완전한 큰 문제가 되는 게 살 수가 없는 이런 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양심이 가책이라도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심이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진짜 정신환자가 되면은 그때서는 이제 구제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번은 이제 저희가 잘 아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무슨 그 건강상의 이유로다가 진짜 뭐 5, 6개월이 넘은 이런 저기를 갖다가 유산을 저기 뭐 병원에서 뭐 낙태라고 할까 유산을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돼가지고 이제 유산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게 그냥 이 부인이 그냥 양심이 가책으로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그냥 잠깐 못 자고 막 이렇게 해서 부디 저를 좀 만나게 됐어요. 그랬지 이 의서책에도 그게 나왔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몸이 건강이 안 좋거나 뭐 딴 뭐가 있어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유산을 하는 것은 이게 잘못이 아니다. 제가 아니라는 것도 있으니까 너무 가책을 느끼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만 한마디 닦고서 그 마음을 안정이 해가지고 아이고 진짜 선생님 얘기 들어가지고 그냥 마음이 안정이 되시면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만나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 무단히 그냥 유산을 시키지 않아야 할 때 이렇게 하면 이것도 이제 죄로다 이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양심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부득이한 경우 우리가 이제 죄라고 해서 다 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기 병원에 가면 말이야 예과 의사가 배를 딱 갈라서 막 수술하잖아. 배를 갈려면 어쨌든 살인미수요. 배를 갈렸으니까. 그러나 의사는 양심이 가책을 느끼들 안 하잖아. 이 사람은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나 강도는 돈을 뺏기 위해서 칼에다 찔르니까 양심이 가책을 느끼잖아요. 이게. 똑같은 살인미수에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 말씀에는 중용을 지켜라. 선에도 치우치지 말고 악에도 치우치지 마라. 경우에 따라서는 살인미수를 할 때는 해야 된다. 그건 어떤 경우냐? 수술을 할 때.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하잖아. 그러지, 무조건, 이게 배를 가르면, 사람이 죽을 수가 있으니까 가르면 안 된다고. 옛날 노인들이 이제 뭐 수술하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막 이렇게 반대를 막 해. 그럼 착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착한 게 아니오. 안 하면 사람을 죽이게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원만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공자님이 중용을 내놓으신 것이 그거예요. 선에도 치우치지 말고 악에도 치우치지 말라. 그래서 내가 법을 어기는 것 같지만은 내가 내 욕심이 아니고 부당한 욕심이 아니고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법을 어겼다든지 도리 어기는 거라면 내 양심의 가책이 안 되잖아 이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내게 이제 부당한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방을 갖다가 피해를 줄 때 그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도 이익을 보고 상대도 이익을 보는 것은 그건 괜찮은 거지 이게. 그 떳떳한 거 아니에요. 장사 같은 거 하고 이렇게 하는 거면 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안 하잖아. 상대도 이익이 나는 물건을 팔아 이익을 내기 좋고 저 사람은 물건을 사서 더 기묘하게 쓰니까 더 좋고 이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상사병 학생에 대해서 이제 있는데 이제 이건 몇십 년 전 아마 그 얘기요. 서울에서도 학생이 어디 할머니 그 집에서 이제 대학생이 자취를 하고 하숙을 잡고 있는데 여기 그 도로 그 옆에 막 조그만 창문이 있는데 해마다 한두 번씩 아리따운 여인이 그걸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걸 그냥 할머니 이제 보다 하니까 거기에 처음에는 호기심이 가다가 나중에 이제 짝사랑을 해가지고 상사병이 생겨가지고 시름시 마서 이제 전부 다 말라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뭐
피골이 상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숙 치르는 할머니가 학생한테 물은 거예요. 아니, 뭐 때문에 이렇게 좋지, 몸이 야이 그러냐. 그냥 치민이 얘기를 안 하더니, 나중에는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호기심이 변해서 나중에는 짝사랑이 해가지고, 이제 상사병이 돼가지고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우리 지나가는 젊은 여자가 누구냐면 채판사의 며느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할머니가 이런 뭐 이게 조그만 거, 뭐 부식 같은 거 이제 팔러 댕기고 그래서 이제 잘 안 돼. 예. 그래서 일단 상사병은 약이 없거든, 이게. 그래서 이제 채판사의 며느리를 이제 찾아갔다는 거예요. 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학생이 죽게 됐는데 이게 상사병은 약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니까 이 채판사의 며느리도 대단한 사람이지. 그러시냐고. 죽을 수 없다. 자기 때문에 죽게 될 수 없다고. 몇 월 며칠 날은 우리 집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날 우리 집에 오라고 하라고. 근데 학생이 가가지고 하룻밤, 그날, 재판사 며느리하고 동침을 하고서 병이 나섰어. 아, 병이 나섰으면 안 가야 되는데 한 3일 있다며 또 그걸 갔다는 거예요, 남자가. 학생이. 가니까 그 재판사 며느리가 화장을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더니 당신 계속 여기 오면은 당신도 죽고 이제 나도 죽는다 들켜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정신 차리라고 그냥 구름가에 한대 던졌는데 증퉁으로 머리가 맞아 그냥 피가 줄줄 흘러내가지고 그때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 다시는 거기 안 갔대. 그러면 이제 얼마 후에 학생들의 동아리 모임 있잖아요. 다 모이는데 이 학생이 그걸 보고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재판사의 며느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동침을 했다고 말이에요. 아니, 저는 이제 한참 이제 이제 자랑거리 이렇게 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에 이제 갔는데 화장을 하고 있는데 가니까 재판사 며느리가 이제 계속 오면 말이에요. 당신 듣고 나중에 구름가 던졌는데 보여가지고 탁 맞아. 피가 흘러냈다.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데 한 학생이 딱 말을 중지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전화를 딱 그러니까 어떤 아랫던 여인이 딱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기 학생 친구들한테 자, 술 한 잔씩 따르라. 따르는데 이 얘기한 사람한테 술을 따르는데 가락지를 하나 술잔에다 딱 떨어뜨리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아, 재판사의 며느리네? 그러니까 암호를 준 거요. 암시를 준 거요. 당신 이제 말 한마디에 나하고 당신 죽고 사는 살아서 이제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이 하는 얘기가 다음 말 이어서 하라고. 그래서 3일 있다 갔는데 재판사 며느리가 화장을 하는데 그 며느리가 하는 얘기가 계속 오면은 당신하고 죽는다 그래도 부름부가 탁 때려가지고 이마방을 맞아 피가 젖혔는데 깜짝 놀라고 깨고 이게 꿈이었다고 말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네가 우리 집에 개미새끼 한 마리도 못 들어오는데 네가 어떻게 내 마누라를 건드리. 그런데 이제 그 여자가 말하자면 그 학생 부인인 거요. 그래서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이게. 응? 그래서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재판사의 며느리는 성인이야 성인. 성인 의사 선생님이요. 예? 남편은 그렇게 성인같이 훌륭한 분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만약에 둘이 바람 폈으면 가만 안 두려고 막 불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기한테 같으면은 참 훌륭하게 더 존경을 해야 되는데 그 재판사의 며느리가 진짜 양심이 가책은 그 문제도 아니잖아 이게. 결혼하는 여자가 말이야 그 학생을 데려다가 이렇게 했으니까 아무리 살리는 거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의사가 어떻게 배를 가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무리한 거 아니야. 예 벗어난 거지만은 그것이 이제 그 잘못이 아니고 그래서 그 옛날에 그 공자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제자가 공자님한테 가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 스승님 사람은 남녀의별을 지켜야 됩니까? 그 물었어요. 지켜야 되지. 그럼 어느 여인이 강에 빠져서 죽게 됐는데 지나가는 남자가 그걸 품에 안아서 이렇게 꺼내오면은 이건 남녀 이별이 어긋난 것 아닙니까? 이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했더니 이건 권도다 그래서 의사가 병을 고칠 때는 이해가 없잖아 이게. 그렇잖아 살려다니까
옷을 다 벗겨놓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내장까지도 그냥 뭐 수술해가 다 보잖아. 겉만 옷만 벗는 것만 보더라도 그냥 막 뭐 야단 날 건데. 그래서 내가 부당한 욕심을 차리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건 양심이 가책되는 것도 아니고 예어선한 일 것도 아니고 사람을 살리기 권도다. 권도라는 것은 뭐냐면 의사가 이제 환자를 살릴 때는 예를 차리지 않잖아. 예를 차리면 어떻게 살려고? 머리 깎는 것도 무리한 거고 옷 벗기는 것도 무리한 일 아니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을 바르게 구분할 줄 알으면은 이제 참 우리가 원만한 그 생활을 하면서 누가 싸울 일도 없고 헤어질 일도 없거든. 그게 역지사지를 해야 돼.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이 지구상에서는 왜 모든 동식물을 비롯해서 사람이 이렇게 전쟁을 일어나고 투쟁을 하느냐? 그 음양이익식에서 그래요. 밤과 낮이 있기 때문에 깜깜한 그 음한들을 좋아하는 두더지나 지렁이는요, 아주 봄날 같아 화사하고 화사하게 꽃이 핀 이런 저기 싫어하잖아. 꽃을 살들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수채꾼을 떠나서는 못 살아. 두더지하고 지렁이는. 그럼 벌나비는 향기롭고 따뜻한 봄날에 그냥 꿀을 먹으면서 얼마나 지상에는 꿀이 좋아. 그 지상에다 최고 벌나비는 그 최고 살거든. 그러면 벌나비가 가가지고 야, 너 왜 이런 데서 사느냐? 시궁창이 냄새가 나고 음침하고 날씨 따지도 안 하고 여기 아주 천국과 같은 극락세계 같은 이런 꽃속에서 하라고 하면 지렁이가 미라고 하고 했었죠. 미친님이라. 왜냐? 지렁이는 거기를 떠나서는 못 살으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서로가 역지사지. 상대방의 그 입장을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싸움이 안 되는데, 내 생각은, 여보, 벌나비 입장에서는 진짜, 꽃속에서 얼마나 극락이 행복하잖아? 그러나 이제 지렁이는 수채클력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거기가 천국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그걸 이해하고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게 세계 전쟁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 이게. 미연서는 이제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 번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제가 이제 시골에 살을 때인데 그 아가씨가 그 서울에 살았었는데 어떻게 이제 그 시골에 사는 분을 의부모를 해가지고서 이제 또 시골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그 이모 댁에서 의부모한 이모 댁에서 이제 이렇게 뭐 식모살이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일을 거들어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웃에 사는 아줌마가 야, 너 거기 있어봤자 뭐 제대로 본 것도 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죽은 hun처자리가 있으니까 시집 보내줄 테니까 거기다 시집이나 가라고. 그냥 나오라서 이제 뛰쳐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손을 봐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지금 재산은 좀 있는데 약간 불구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살다 보니까 불구자가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뛰쳐나온 거예요. 집을 나왔는데 이 여자가 뭐 매문띵까지 나왔으니까 어디 갈 데도 없잖아. 이제 식당에 이제 가다 보니까 식당에서도 이제 한 개 힘이 들고 어디서 하다 보니까 몸을 파는 이제 창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참 매년 만에 이제 시골을 온 거예요. 왔는데 마침 그 중매한 아줌마도 또 친정을 왔어. 저는 지금 바로 이제 밑에서 살고 중매한 그 아줌마는 바로 윗집에 사는데 그냥 한나절 동안 막 싸우는 소리가 나는겨. 당신이 말이야 이렇게 뭐 중매한다고 해가지고 말이야 살 수 없는 이거 중매를 해가지고 내가 뛰쳐나와서 이렇게 해서 몸을 파는 창녀가 돼가지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행복한 살 수 없는 이런 죄가 됐기 때문에 내 인생을 고상해 놓으라고 그냥 주제로 한나절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중에 이제 시끄럽거려가지고 이제 가서 봤더니 그 내용이요. 그 애를 이제 데리고 왔어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 얘기를 내가 다 들어봤는데, 너는 지금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어. 왜 오해를 하고 있냐? 너는 지금 몸을 파는 창녀라고 그래가지고서 내 자신을 망쳐가지고 이제 더 이상 행복한 걸 살 수 없는 거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너를 굉장히 훌륭한 불보살이나 의사 선생님으로 보고 있다. 왜 그러냐?
너를 찾아오는 사람은 색이 미친 환자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예? 옛날에 뭐 기생집이나 이렇게 이제 가면은,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예? 그러고서 화대류라고 그래가서 또 돈도 조금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많이 저기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색에 미친 환자가 내 몸을 빌어가지고서 고쳐줬기 때문에 고맙다고 저기 하는, 그렇지 않으면 네가 그 잘못한 거라면은, 지금 뭐 조그만 뭐 10원 한 장이라도 사기치면 그냥 금방 형사가 붙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지금 뭐, 몸을 팔고 이렇게 하는 뭐 이런 그 기생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법에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맞고 이제 붙잡아가는 거 없지 않느냐. 너는 어떠한 누구도 못하는 색에 미친 환자를 치료해줬기 때문에 그 치료를 받은 그 환자를 고맙다고, 적은 돈도 아니고 많은 적으로다가 화대로다가 이렇게 해서 받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너는 의사 선생님이나 불부살과 같은, 분이 돼가지고 고통이 받는 그 사람을 구원한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나는 이제 보고 있는데, 너는 왜 내 자신을 망쳤다고 나쁘게 생각하느냐고 말이야. 불쌍한 사람은 색에 미쳐서 너를 찾아온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요. 그렇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러고 잘못을 하면 말이야, 빗떨어져 독립안전도 주는 적이 없잖아. 네가 그 잘못한 것을 이것을 죄를 짓는 거라면은, 누가 이거 10원 한 장 죽었느냐고 안 주지 않느냐고 말이야. 했더니 이 아가씨가 그 얘기를 한마디를 알았더니 오라버니 잘 알았어요. 엉엉 울다가 듣던 애가 그냥 딱 끝이더니, 그렇게 해서 그로서부터는 사람들이 시집가서 잘 산다는 얘기 듣고서 지금 몇십 년째 지금 어디서 사는지 모르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모든 것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보면은, 내가 그 예에 벗어나니고 도리에 벗어나니고 같지만은 이게 내가 양심이 가책되는 일이 아닌데, 얘는 그걸 인해가지고서 저 양심이 가책되는 걸로 다, 이렇게 생각. 그러고 옛날 기생집을 갈 때는요, 아주 그냥 진짜 환자나 아주 천한 천인들 그런 게 안 가요. 뭐 사소상경을 입고 그냥 무슨 뭐 대감이라든지 무슨 뭐 저기 한 사람들 뱀사라잖아. 내 기생집에 많이 가고 그러잖아. 옛날에 같은 데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모든 이치를 바르게 이제 깨닫게 되면은 양심을 가책도 느끼지 않게 되는데, 얘는 자기가 그런 일을 했으면 그것이 그런 거라면은 누가 와서 진짜 10원 한 장, 깃털에 10원 한 장 동전도 하나 안 주는데, 그것도 그냥 몇만 원, 몇십만 원 이렇게 그 화대를 받을 때는 그것을 고맙다고 치료했다는 거, 뭐 약값 주는 것 마냥 이런 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걸 자기는 그렇게 그걸 하고서 그 치료하는 그 의사 선생님 같은 역할하고서도 자기는 그 잘못된 걸 줄 알고 막 양심 가책에 대해서 엉엉 울고 그냥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 듣고서 이제 이해를 해서 이제 잘 사는 그런 것 같이. 그래서 이제 사람은 누구나 다 알게 모르게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오죽하야 성철 스님이 한 얘기 있어요. 이 양반이 산중에 가사니까 도 닦으니까 누구한테 잘못할 일 있잖아요. 나는 지금 이 지구상에서 수미산이면은 아마 히말라야 산맥 그렇게 제일 높은 산같이 그냥 제일 무지하게 졌다고 이 양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그 얘기 못 알아듣잖아요. 도로 닦는 게 무슨 죄를 졌느냐. 우리는 죄하면 말이에요. 그냥 뭐 사기치고 살인하고 뭐 전쟁하고 뭐 이것만 죄로 알잖아요. 성철 스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차원이 틀려요. 우리가 죄 중에서 제일 큰 죄가 뭐냐면 살생죄거든. 생명을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없잖아요. 이게. 우리가 먹고 살자고 하루에 얼마나 생명을 많이 죽이는지 모르죠, 지금. 우리는 모르고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물 한 방울만 해도 현명이로 보면 생명체가 수억 개가 된다는 거예요. 눈이 안 보여서 그렇지 현명이 다 보이는데, 우리는 내가 먹고 살자고 그걸 모두 생명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상춘이 채소를 보면 현명이로 보면요, 균이 득실득실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균이든 생명체요. 그걸 먹는 거예요. 수억 개나 되는 거. 그래 오죽하여 외국에서는 의학 박사가 현미경보다 이렇게 이제 크게 보는 게 파리니 앉은 자리니 이런 데를 갖다가 전부 다 채소 같은 데 보니까요, 팔이 앉았다 날라간 자리에 균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냥 음식하는 그냥 뭐 수전이 뭐 소독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냥 오래 살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30대도 못 살고 죽더리야.
그런가 하면 거린들은 손도 닦지도 않아. 그냥 막 여러분들 얻은 건 신밥도 있고 뭐 있잖아. 막 그런 것도 탈도 안 나.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먹지, 물이나 이게 곡식을 못 가면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살생도 가려서 하라고 그랬잖아. 이게 함부로 무단히 나무 하나 비는 것도 가려서 비다. 그것도 생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 이거 나무나 이런 거를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을 때 꼭 필요한 건 해야 되지. 공연에 이걸 갖다 부당하게 막 벌목을 하는 식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철 스님은 그래서 나는 그렇게 수미산같이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죄를 지고 있다. 얼마나 이제 기가 막힌 얘기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죄를 짓고 있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죄를 안 져요. 내가 뭐 나만 잘났다고 이렇게 따는 사람이 죄를 많이 있는 사람이요. 그럼 내가 잘못을 아는 사람은 절대 안 하거든? 그 싸우는 것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났다고. 막 자기가 이렇게 가서 싸움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철 스님이 또 하신 얘기가 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해서 얼마 전에 화제거리도 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깨달은 도인들의 그 얘기를 쫙 들으면은 앞이 열리거든. 그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는, 그 세살먹은 어린애도 다 알아. 야, 너 저거 뭐냐? 산이에요. 저게 뭐냐? 그 물이라고 다 한다는 말이야. 근데 이게 무슨 큰 법문이라고 화제가 됐었잖아. 그러면 이게 뭔 뜻이냐?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자가 성철 스님한테 물었어요. 그게 뭔 뜻이냐 했더니, 번뇌망상을 끊으면 산은 산이고 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끝이요. 텔레비에 나왔는데,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 번뇌망상을 하게 되면은, 번뇌망상을 안개구름으로 비유를 했어요. 안개구름이 콱 찌면 한 치 앞도 안 보이잖아요. 이거 산인지 물인지 안 보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번뇌망상을 끊으면 산은 산으로 보고 물은 물로 온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번뇌망상을 끊게 되면은 산을 산으로 바르게 보고 물을 물로 다 바르게 본다. 그래서 이제 번뇌망상을 끊는 것이 이 세상을 바르게 보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다 알아들 수가 있잖아요, 이게. 아직 뭐 이게 아무것도 아닌 얘기인데 듣고 보면 아니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제도 어느 분이 오셨는데, 이 양반이 77세 다신 양반이고, 이제 사업을 하시고 해서 아는 것도 굉장히 많고, 사주를 보니까 사주도 100점짜리요. 이런 양반이 사무 때문에 오셨는데, 제가 이제 인류시원 뿌리 역사에 이제 책을 썼다고 설명을 들었더니, 이 양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랬지, 이 세계 평화를 이루려면은, 첫째로다가 세계 70억 인구의 공동부문을 찾으면 됩니다. 한 가족이랑 알아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한 가지 한번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세계 70억 인구의 공동부문가 누구지?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장이면서 이렇게 아는 게 많은 분인데, 이분뿐 아니라 90% 이상이 이걸 대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70억 인구가 누군지를 모르고 이렇게 한 가지 인구도 모르고 싸운 거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세계 70억 인구의 공동부문은 하늘의 아버지와 땅의 어머니가 됩니다. 했더니 왜 그러냐. 세계 70억 인구가 지구의 어머니 품에서 함께 태어났지 않느냐고. 우리는 남북한만 동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남북한만 우리 지구에서 태어났다면 남북한이 동포지. 그리고 딴 나라는 화성이나 목성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구로 이사 왔다면 딴 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70억 인구가 지구의 한 어머니 품에서 똑같이 태어났잖아요. 함께. 그러면 지구의 한 어머니의 한 자손 안에 똑같은 친자손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 모르고서, 이 세계 70억 인구는 한 가족인데, 이건, 가족인 것들 모르고서 적군이냐, 악군이 만들어가지고, 양심이고 뭐이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요.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뭔가를, 옳고 그런 걸 판단이라 가는데, 완전히 그냥 양심이도 뭔지도 모를 이런 정도로다가 그냥 적군인지 악군인지 모르는 게 그냥 깜깜한 불 속에서는 거기에 이제 친아들이 있는데 친아버지가 있는데 안 보이잖아. 그럼 말소리 듣고. 그러면 누가 탁 치면은 적군이 치는 줄 알고 나는 해치라고 치는 줄 알고 두 집에 싸우잖아. 내가 안 맞으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불 켜고 보면은, 친부모 형제끼리 이제 싸운 거 마찬가지. 지금 이게 70억 인구가, 지금 앞이 안 보여가지고
앞이 보여야만 옳고 그런 것도 알고 내가 저거 잘못하는 저길 가면 잘못 가는 길이다 이 길은 옳은 길인다 알아가서 하는데 실제 안 보이니까요. 양심도 뭐 가책도 아무것도 그냥 깜깜 모르는 암흑시대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때문에 한 가족인데도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한 가족끼리 지금 수천 년 이상 전쟁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심할 때 그 양심이 이게 요 점이 등잔 불꽃 주자 이게 등잔 불꽃이 이렇게 있잖아요. 등잔불이 등잔이 불꽃만 이렇게 점이 돼 있잖아요. 이건 그칠 깔자예요. 옛날에 이제 이게 등잔 받침이거든. 등잔 받침에다 등잔이 몰려오는 형국이요. 그러면 이게 그칠 깔자는 이게 등잔대가 그쳐 있어야만이 등잔불이 꺼지들 않냐. 꺼지들 않아야 방안이 환하게 보여. 그것 때문에 사람은 공부를 했거나 안 했거나 이 양심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하게 내가 봐. 그래서 한 일자 무식도 지가 잘하고 잘못하는 건 다 알아요. 예? 다 알기 때문에 저기를 하는데 그걸 갖다가 자기 마음을 억제하는 거예요. 정신병자거든. 자기 마음을 억제하는 모양이 되면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노름하는 사람이 가상을 다 탐기내가지고 다시 노름한다고 자기 손을 끊었으면 얼마나 큰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럼 다시는 저기 노름 안 할 줄 알았더니 몇 개를 있다고 이게 발가락으로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신병인 거예요. 내 마음을 억제는 못하는 게. 정신병이 딴 게 정신병이 아니에요. 내가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내 마음을 억제를 못해가지고 내 양심을 속이면서 하는 것이 이게 정신병이거든. 그래서 누구나 사람은 이 마음을 밝히는 등잔불이 있기 때문에 옳고 그런 걸 알아. 근데 이제 그걸 내가 이제 그런 걸 보면은 내가 이걸 물리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흔들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뭐 유혹에 넘어간다 그러잖아.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우리 예순자를 여기 문창동도 저 성남구까지 유치원을 데려다주고 또 태우러 이제 가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날마다 이제 한두 번씩 가니까 심심해서 이제 둘이 얘기를 하면 가요. 얘가 이제 지금 금년이가 6살인데 4살인가 5살 때 물었어. 뭐라고 물었냐? 너 이 할머니가 더 주냐? 친할머니가 더 주냐? 물었어. 얘는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이 할머니 품에서 지금 자라고 있거든? 그게 있는 게 저도 이제 양심은 있고, 4살, 5살 때 말을 할 줄 알잖아. 이렇게. 곤란하거든. 이쪽 편도 들을 수 없고, 저쪽 편도 이렇게. 이게 나한테 하는 얘기가요. 우리, 여기 친할머니 예매지 아파트, 우리 예매지 할머니는 운전을 잘하는데, 이렇게 노래하는 거야. 이게 둘이 이제 다 좋다는 거예요, 이게. 이 할머니만 좋다고 할 수 없으니까. 그래? 그랬더니 이제 6살 됐는데 이제 내가 물었어. 이제 작년에 재작년에 했다가 이제 금년에 이제 야, 너 친할머니가 더 주냐? 이 할머니가 더 주냐? 곤란한데 그러는 거 얘가. 6살이니까. 야, 인마 곤란한 데가 뭐야? 인마 대답이야. 곤란한데 이게 대답을 하냐?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가족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들내미더니 뭐 내가 그냥 가족들 모이면 곤란한데 아니 호가내가 아니 그런데 지금도 이제요 하루 이님이 보면 6살 병인데 눈치가 뻔해요. 그 녀석 때문에 어린 애기는 애기요 어린애가 빨리 아니면 말하는 거 보면 저기 하면 다족이란데 어떻게 가끔 행동할 때 보면 또 꼭 어린애 행동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냥 10세 미만 대여섯 살 된 애기도 지가 그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곤란하니까 이걸 우리가 친할머니를 더 좋다고 할 수도 없고 이 할머니를 좋다고 할 수도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작년 재작년보다 이제 많이 좀 성숙한 거지. 그때는 우리 친할머니는 운전을 잘한다고 이 할머니는 이제 운전할 줄 모르거든.
친할머니는 운전을 잘하더니, 아, 이제 금년이는, 아, 곤란한데, 그냥 이렇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이런 적이 있고, 예, 남녀 질서에 이제 부동석이라는 이런 적이 있듯이, 그럼 지금은요, 이게 문명이 발달돼가지고요, 2살, 3살만 되면요, 못하는 말이 없어요. 사랑이 뭐냐가 하면 부끄러워하게 고개를 숙이고 막 이래요. 뭐 세상 얘기하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발달돼가지고, 이게 이제 조기교육을 좀 자식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인성교육에 대한 제가 침체가 돼가지고, 지금 뭐 거의가 뭐 도덕교육을 안 가르치다시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교 폭력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오. 거기서 교육을 가르치는 교육장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이, 제가 이제 그 연구를 해가지고서 인성교육에 필요한 천자문서부터, 계문표, 동문서, 명실보화 이런 쪽에 갖다가 현실에 맞게 아주 쉽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이제 발간해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 인성교육 교과서로 이제 배우게 되면은 이제 뭐 이제 4살이나 5살, 6살만 해더라도 이제 뭐 알건 알까 좀 알을 정도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러고 이제 조기서부터 이게 저기를 해야 돼요. 이게 습관이 되면은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고치려고 습관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 노름 많은 사람이 손목까지 2개 잘랐는데 한 2개월 있다가 다시 이제 발가락을 하듯이. 그래서 이제 어려서부터 그 습관화가 되면은 딱 그 습관이 굳어져가지고 진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더라도 끔짝 안 하고 마음이 이제 흔들리질 않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조기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성인 말씀에도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데 이제 보니까 천자문서부터 옛날에 가르친 학문이 쉽게는 번역을 했는데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너무나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참 일일이 이걸 번역을 해가지고 그냥 초등학생도 한글만 알으면 그냥 말을 알아듣는 정도만 되면 두 번 읽을 것도 없이 한 번 읽어서 이제 다 깨칠 수 있게끔 이제 그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전부 다가 이제 성인 문자가 돼서 앞으로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이걸로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